산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 232번지입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에 모였네요. 그러니까요. HI. Hi. HELLO. 오랜만에 보니까 텐션이 높군요, 다들. 네. 그렇네요. 저희가 오래 쉬었죠? 어느 정도 쉬었죠? 한 3달 쉬었나요? 3달이나 쉬었어요? 3달 쉰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12월, 1월, 2월 이렇게. 그쵸? 맞아요. 연말 연초는 쭉 쉬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이삼일을 잊은 건 아니고요. 각자 좀 생각도 해보고 재정비 차원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뭐 비공식적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업로드 주기를 좀 맞춰서 좀 더 알차고 재밌게 컨텐츠를 구성해보려고 하고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벌써 2월이죠? 말도 안 돼요. 한 줄 요약하면 그런 감상인 것 같은데요. 벌써 한 10분의 1 오지 않았나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거의 더 이제 넘은 것 같은데.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대로 9번 더 하면 올해도 끝나요. 와.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들 연말 연초 다 잘 지내셨죠? 저도 벌써 쉰 지 1년이나 됐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산이삼이 딱 시작할 때 그때 퇴사를 한 상태였나요? 따끈따끈하게? 네네, 맞아요. 네. 딱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나서 아주 알차게 놀았습니다.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정말 1년 동안 원 없이 놀러 다니고 지금도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재밌는 일 많이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논 거 아니야. 그거는 일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텐 이게 놀이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런 놀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별로 궁금이님이 놀았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맨날 궁금이님이랑 저랑 그거 노는 거다 노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설왕설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과연 노는 게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람이 생계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으로 짜인 일 해서 후자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으로 짜인 일은 땡땡놀이 이런 식으로 소꿉놀이 같이 쓰이는 거고 일놀이, 기획놀이, 이런 거. 기획놀이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놀이의 지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생계나 의무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순전히 즐거움만 추구해야 되는 건가요? 순전이라는 게 또 애매하긴 하네요. 순전히는 주된으로 동시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되는가? 저도 그래서 유일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순전히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네요. 완전하게니까 유일한 게 맞겠네요. 그쵸? 그럼 그런 정의라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놀이는 살짝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순전히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놀이라는 건 즐거움이 주된 이유면 놀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나 의무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는 했지만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적인 부분이라도 내 주된 즐거움, 그 목적이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는 놀이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일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이 과연 놀이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일이 과연 놀이여야 되는가?는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진짜 순전히 즐거움을 위한 행위로서 놀이를 하는 건 일이 재밌는 거랑 또 조금 속성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놀이는 취미에 가깝지 일에 가깝진 않다. 뭐 일이 취미가 될 수는 있지만 또 일과 취미가 다른 것처럼 놀이와 일도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이 놀이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 들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일을 놀이처럼 해야 된다라든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놀이의 영역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분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노는 시간도 정말 순전히 즐거움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시간도 인간한테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런 효용이 있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일과 분리돼서 사람들이 놀이만을 즐기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심심하면 뭐 하고 노냐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 같은 걸 만들고 디벨롭하고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이라는 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디벨롭하거나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뭐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달까? 근데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구현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지만 연구에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을 하는 건 완전 일인데 예를 들어 집안에서 수납함이 새로 필요하니까 수납함을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뭘 넣어야지 이런 아이디어 기획은 일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기획도 그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일과 놀이로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내용으로 나눈다는 건 금전적인 걸 추구한다던가 이런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타인이 더 많이 관계되면 일이라는 속성이 강해지는 것 같고 뭐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생계나 의무나 어떤 금전적인 거랑 결부가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이 생기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뭐 근데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 거는 그냥 저의 순수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그노벨상을 타려고 진짜 순전히 엉뚱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덜 일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 내가 노벨상을 타야 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럼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궁금이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를 놀이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런 게 어떤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기획하시는 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놀이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놀이의 지표에서 세 번째 지표가 자발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이 너 방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기획안을 짜와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나에게 똑같은 인테리어 기획이어도 놀이가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세 가지 지표 셋 다 되게 동의하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놀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 취미와 놀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취미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었는데 취미는 전문성이 없는 게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문성이 없고 두 번째로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또 전문성이라는 게 생계를 벌 수 있을 만큼 잘한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러면은 그건 비슷할 수 있는데 놀이는 지속성은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전문적인 것은 정말 내가 본업으로 이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능력 혹은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러면 이제 전문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전문적인 게 근데 생계랑 꼭 연관이 있진 않지 않나요? 뭔가 딥하게 아는 걸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생계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취미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의미로. 왜냐하면 그걸 활용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기보다 그냥 취미의 정의가 전문적인 것을 배제하기 아. 때문에 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또 취미의 사전적 정의에는 자발성이 없긴 하네요. 그러면은 자발적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취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매번 즐겁지 않고 매번 막 즐거움을 뭐 오히려 매번 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운동이 취미가 될 수 있나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걸 꾸준히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걸 취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것 같아요. 이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되돌아봤을 때 이게 되게 즐거운 과정이었다라고 남으면 그게 취미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보다는 이 활동 자체를 멀리서 봤을 때 혹은 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도 이게 즐거움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취미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할 땐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아. 근데 저는 이제 깔깔이님과 궁금이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놀이는 지속적일 필요가 없고 그럼 일회성의 놀이가 합쳐지면 지속적인 취미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놀이는 진짜 즐겁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취미는 그쵸. 뭔가 즐겁지 않은 순간도 있으니까 결국 음. 그 즐거운 놀이들이 모여서 뭔가 지속적인 취미화가 되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네요. 저희도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각자 생각했던 놀이나 취미나 일 정의가 되게 다른 게 재밌네요. 음.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뭐 하고 노는 거 좋아하세요? 요새는 문화생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아니라 평생을 음. 그랬지만 특히 전시나 연극 많이 보고 네. 근데 전에는 영화를 많이 봤으면 요새는 전시나 연극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현장에 있는 활동들인가요? 네. 근데 의도한 건 아니고 영화를 보면은 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기는데 전시도 보면 또 보고 싶은 전시가 생기고 연극도 그런 느낌이라 관성적으로 하나를 파면 세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를 보면서 주로 많이 노는 것 같은데 거의 집에서 영화는 보지 않고 영화관을 자주 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궁금이님 다르게 노시는 건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방금 여쭤보고 느낀 게 두 분은 문화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 여담인데 저 어렸을 때는 항상 놀이터에서 경찰과 도둑하고 탈출하고 항상 그런 거 하고 놀았거든요. 집에서 인형 만지는 것보다 밖에서 흙 만지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러겠어서 저는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몸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운동 도전해보기 차라리 뭘 보는 것보다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서 노래하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놀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뭘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런 거는 오래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 게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냥 누가 만들어준 걸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잘 보고 못 보고 없이.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도 되게 스토리에 집착했던 게 저는 진짜 몸을 거의 안 썼어요. 막 경찰과 도둑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네.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오히려 집안에서 그냥 사촌들이나 아니면 뭐 동생들이나 친한 친구랑 되게 모여가지고 역할놀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역할에 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그냥 우리의 몸, 어떻게 보면 몸을 쓰는 건데 내 몸과 표정과 그냥 말로만 이 스토리를 채워나가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에 집착한 그녀는 커서 영화 스토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전시를 볼 때도 요새 그리는 것도 그냥 취미 삼아 그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다음엔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를 염두에 두고 많이 보는 것 같고 연극도 단카리님이랑 보면서 저희도 저런 거 하자 이랬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제가 하려고 보는 것 같긴 해요. 오. 네. 연극들 보시는 거 신기해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요? 연극을 하고 싶어서 보시는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극을 하고 싶,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 음. 어떤 연극의 이야기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서 각각의 예술의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전 절대 음. 제가 더 잘하고 싶어서 보진 않아요. 그냥 그 보는 즐거움, 순수한 그 즐거움 때문에 보거든요. 저는 뮤지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는 이유가 잘하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표현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연기 혹은 노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거든요. 아, 쟤는 저기서 발성을 저렇게 쓰네?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셋 다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음. 또 저는 잘하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도 다 다르잖아요. 예술가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심플한 선을 쓴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 되게 본질적인 품에 담긴 의미 같은 걸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오히려 보면서 스토리도 너무 재밌지만 배우들이 연기하고 눈에 보이는 표현 있잖아요. 노래를 어떻게 하고 감정을 어떻게 담아서 노래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깔깔이님은 작품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약간 이런 맞아요, 거에 맞아요. 확실히 관심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각자 놀이로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게 되게 재밌네요. 진짜. 네.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같은 느낌으로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고 계셨네. 그러게요. 원래 영화 감독이 맞아요. 꿈이셨으니까. 네. 오히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네, 셋이서 보면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술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다 딴 생각해가지고. 맞아. 정답도 없고. 맞아요. 신기하네요. 저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내 친구나 내 연인이 나랑 같은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각자 놀이를 해도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보면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막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뭐 물론 같이 하는 놀이도 있어야겠지만 따로따로 놀이를 해도 괜찮다. 저는 놀이 취향이 달라도는 되는데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 뮤지컬을 보는 게 취미인데 뮤지컬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차피 서로 꼭 보고 싶지 않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궁극적으로? 근데 저는 취향이 안 맞아도 그냥 같이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점에서 재밌어 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취향이 꼭 아니더라도 좀 다른 놀이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같이 재밌어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다. 인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저도 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제 취향의 놀이를 저도. 같이 놀고 싶긴 해요. 굳이 같이 논다면. 그래서 저랑 안 노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단카리님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요새 더 많이 해요. 게임하는 남자 어떠세요? 저희가 괜찮은데? 한국에서 게임하는 남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게임하는 남자 다들 어떠신지. 근데 요새 그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해요. 페이커 덕분인가요? 네, 페이커 덕분에. 근데 저는 완전 게임에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게임의 취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게임의 취향이 다르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게임의 취향이 같으면은 뭐 같이 게임하는 건 완전 재밌으니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게임하는 남자 충분히 괜찮다. 과한 거의 기준은 뭐예요? 과한 거의 기준 제 생각에 하루 한두 시간 넘어가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하게 되면 한두 시간만은 못 하겠던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몰아서 엄청 쫙 하고 끝낸 다음에 한동안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 취미니까.
그렇군요.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같이 할 의향은 있는데 그래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은데 제 취향이 아닌 게임을 같이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제 확고. 취향의 게임을 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최전선에 있는 예술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뭐 게임이 최전선에 있는 예술인 것 같긴 해가지고 그걸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좀 더 교양의 차원에서 알고 싶긴 해요. 제가 그러면 게임 목록 만들어서 한번 가져가 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논다는 게 진짜 뭘까요? 저희가 되게 입에 붙는 말로 진짜 어떻게 하면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말 진짜 자주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 같긴 하거든요. 저는 잘 논다는 건 몰두 플러스 즐거움, 그러니까 순간적인 즐거움도 있고 돌아봤을 때도 그 기억이 행복했는가를 보면 잘 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엄청나게 몰두해서 과정도 엄청 재밌고 나중에 돌아서 봤을 때도 그때 그거 진짜 재밌었어. 그러면 잘 놀았다고 소문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죠? 소문난 거. 네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난다는 거는 이게 좀 객관적으로 잘 놀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잘 노는 거에 기준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잘 논다라는 노는 것마저 남의 기준으로 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노는 거가 순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이면 그게 나의 순전한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남의 순전한 즐거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실제로 정말 어떻게 하면 소문이 날까 이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잘 놀았다 이렇게 막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기식 놀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더라도 보여주기식으로 팬시한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난 잔칫집 위주로 놀이 동선을 꾸려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도 소문이 난 전시에 가서 보여주기식이 됐든 아니든 어쨌건 인증샷을 찍고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거 재밌대. 그래? 나 갔는데 사실상 나는 보면서 감흥이 없어도 재밌다 라고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죠. 더 혹은 사회적으로. 말을 전하거나 뭐 그럴 그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소문 난 데는 소문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네, 나랴. 잘 맞아요. 놀 확률이 높은 거긴 하니까 안전하게 놀려면 소문난 데를 가는 게 잘 놀 확률이 높긴 하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근데 그럼 두 분은 주로 소문난 곳을 따라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소문을 만드는 파세요? 저는 소문을 몰라요. 끝까지 모른다. 저는 어디서 소문난 잔치가 막 있어도 몰라요. 네네. 아무도 그 소문을 저한테 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소문난 잔치 잘 안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되게 재밌더라 이래도 안 가면 진짜 끝까지 안 가거든요.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 엄청 재밌대.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봐야겠다 하고 안 봐요. 영화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소문의 발상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다 이러면은 영화를 정말 많이 보고 좋아하는 친구가 추천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느낌? 네, 그 사람이 소문내는 것과 영화를 잘 보러 가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영화를 본 친구가 진짜 재밌다고 추천했을 때 소문냈을 때 신뢰도가 확실히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선입견 아닌가요? 그것도 진짜 안전하게 잘 노는 방법이긴 하죠. 내가 놀았을 때 잘 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소문의 발상지가 되고 싶은데 발상지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요. 단칼 단칼 아니 들었던 소문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소문이 안 났나요? 저 소문 난 줄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소문은 만드신 잔치는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 소문을 내시진 않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같이 둘이 만든 잔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른이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줄여서 플그라고 부르는데 음. 어린이 때는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근데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놀 만한 놀이터 같은 공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순수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성인 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나 무슨 일 해요? 그쵸. 나는 뭐 학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 음. 본명도 얘기해야 되고 내 나이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렸을 때 그냥 뭐 놀이터 나가면 몇 학년이니 하나 얘기하고 뭐 이름은 관심 없고 몇 살인지 관심 없고 반말하면서 그냥 탈출할래? 같이 하자. 약간 이러고 말잖아요. 그렇게 좀 소속감 같은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 자리에 만나서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모임. 맞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어서 네, 저희는 뭐 보드게임, 다트, 뭐 볼링 뭐 되게 다양한 놀이들을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놀고 싶은지를 스스로 기획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떠먹여주는 식으로 어떤 놀이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이가 내가 뭐 처한 조건 이런 거 다 있고 진짜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행위여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놀아라 약간 이렇게 장을 만들어준 느낌이 드셔서 좀 아쉬웠던 게 아닐까. 놀이가 취미가 되지가 못했어요. 지속성이 있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놀아라 하면 놀았는데 그 후로 그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노는가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취미가 되게끔 하려면 그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진짜 자발적으로 엄청 놀이에 한번 몰입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행도 비슷하긴 한데 딱 몰입했다가 나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으면 진짜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자발적으로 놀았을 때 훨씬 강하게 드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없는 놀이를 만들어서 놀았으면 지금은 있는 놀이 중에서 해서 노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에만 가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쵸, 음, 그쵸. 어떤 놀이들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노는 게 되게 신기해서. 그러니까 뭐 작게는 그러니까 빨간 펜을 병원놀이 할 때 이거 코피라고 하자. 그리고 코에 빨간 펜을 쑤셔넣고 코피가 난 척 한다거나 막 이런 것도 어쨌든 빨간 펜을 코피라고 하는 규칙을 우리끼리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 없이 어떤 레고 같은 조형물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종이로 뭐 잘라서 오리고 붙이고 해서 뭐 채찍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아예 종이만 있으면 보드게임 새로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말도 다 종이로 만들고. 근데 어렸을 때는 가진 것 안에서 그냥 이거 코피라고 맞아. 부르자 하고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 뭔가 성인이 되니까 진짜 코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진짜 보드게임 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제약을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규칙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런 규칙으로 하자, 저런 규칙으로 하자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은 규칙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봐서 원래 있는 규칙을 따라서 하고 약간 정확히 해야 이렇게 돼. 정확히 뭔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어렸을 때 저도 생각해보면 샤프심으로 작은 가구 만들고 막 그쵸. 이런 거 하고 놀았거든요. 아니면 목공풀 같은 걸로 그림 그려가지고 색칠하고 벽에 붙이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내가 그런 걸 하면 재밌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재미없어 하는 어른일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조건이나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놀았을 때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 내가 순수하게 뭔가 즐거움을 쫓는 걸 내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재밌을까라고 하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전 재밌어 할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도쿄에 있는 컵라면 박물관을 갔다 오. 왔는데 우와. 네, 이제 컵라면 용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사실 미술 활동 우리가 성인 돼서 잘 안 하잖아요. 뭐 이제 맞아요. 깔깔이님 자주 하시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게 뭐 도화지가 뭐 크지도 않은데 그냥 거의 1시간을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어요. 뭐 꾸미면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진짜 종이 하나에 목공풀로 그림 그린 다음에 반짝이풀 뿌려가지고 하면 은근 생각보다 재밌을걸요? 그래요? 해봐야겠는데. 그 뭐지? 모루 인형 맞나? 아 요새 그것도 유행이던데. 되게 유행이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궁금이님은 아마 소문 못 들었어. 모르시는. 모루 인형이 뭐예요? 조합해가지고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털뭉치 같은 건데 그 키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옷 같은 것도 직접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조합해서 코디하는 느낌인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게 털씨요? 털사 형태 털실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풀었다가 꼬았다가 해가지고 동물 형태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옷 같은 것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DIY도 진짜 붐이었잖아요. 저 다음 주에 우동학교 가거든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우동 면을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다 치대고 뽑고 수 만들고 막 이렇게 한국에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 네, 일본 여행 가는데 거기서 그런 거 할 생각에 좀 설레긴 해요. 맞아요. 은근 이 창작 그리고 만들기 공예 이런 게 그러니까 취미가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회성 놀이론 진짜 몰입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문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뭐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있는 규칙을 가지고 놀고 이런 이유가 뭐 더 복잡한 것들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슬픈 게 자꾸 감정적으로 F처럼 반응을 하지만 놀이와 상반되는 개념이 일이라고 하면은 효율성은 옛날에는 일에서 추구하고 놀이 이퀄 비효율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놀이마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모든 것의 효율화? 효율의 지상주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 유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내 다른 맞아. 책임들이 있으니까 사실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 때는 노는 시간 뭐 항상 노는 시간이죠. 그래서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이게 잘 재미없더라도 다른 걸로 또 규칙을 만들어서 재밌게 놀아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서는 예를 들어 퇴근하고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을 무조건 재밌게 보내야 돼. 이런 강박에 시달리면서 좀 효율적으로 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전을 덜 하게 되고 그쵸. 덜 유연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더 비효율적인 놀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삶에서 틀을 깨는 어떤 연습을 하게 되는 거랄까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놀이는 사실 맞아요. 실패해도 일에선 그런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놀이에서라도 그렇게 환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효율도 효율이고 비효율도 비효율인데 비효율적으로 놈으로써 도전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도전을 하든 도전을 하지 않든 너무 잘 놀아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유튜브를 집에서 하루 종일 보면은 잘 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드는데 그게 잘 논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를 혼자 방구석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노는 것이 무엇인가요?는 사실 질문이 왜곡된 측면이 있네요. 어느 정도. 놀고 안 놀고가 중요한 건데 사실 꼭 잘 놀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건 현대 사회는 노는 것 자체에 대해 왜 이렇게 뭐 놀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뭐 이런 편견도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잘 놀고 안 놀고도 뭔가 외부의 시선이 있다랄까요? 그쵸. 기준도 있고 유튜브만 봤어? 심심했겠다. 난 재밌었는데. 난 너무 좋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더 특이한 거 하고 놀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조금 더 뭐 교양 있는 거 하고 놀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만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은 놈이 있을까요? 뭔가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시간 낭비? 저는 나만의 있어요. 시간 낭비. 진짜요? 뭐예요?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저는 잠이 안 올 때 주로 하는 수법인데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완결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 뒷이야기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혼자 외전을 막 구상해요. 와.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외전을 이제 구상하면서 잠들어요. 꿀잠. 기록도 하시나요? 기록 안 해요. 그러면 각성돼서 잠 안 오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그래서 매회 새로운 스토리를 짜면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앞에 좀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고 그 이후에 조금씩 디테일을 늘려가면 그 앞에 레파토리를 구성하면서 슬슬 잠이 오고 조금 디테일 추가하고 자요. 근데 그냥 그 뭔가 내가 좋아했던 어떤 스토리 속 인물들을 상상하는 게 재미인 것 같아요. 막 이 스토리가 엄청 뭐 되게 좋고 아니면 엄청 짜임새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똑같은 상상을 해도 어쨌건 이 인물을 상상한다는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신기하다. 근데 그거 너무 휘발되는 게 아까운데요? 뭔가 그러니까요. 기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여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 보통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부부가 됐어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겠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뭐 근데 별의별 상상을 할 수 있죠, 사실. 네. 응.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기록하지 않으니까 놀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네. 기록하지 않아야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쓸데없는 거? 전 유튜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유튜브도 유익한 거 말고 진짜 이런 거 쓸데없는데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게임 봐요, 게임. 근데 어. 게임 중에 퍼즐 형태의 게임이나 조금 더 복잡도 있는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PVP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과 비슷한 건 잘 안 보고 보통 퍼즐 같은 걸 풀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그런 류의 게임을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자극적인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다음에는 어떤 퍼즐이 나올 거야, 이 퍼즐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멈춰놓고 고민해요. 다른 우와.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잘 안 보고 문제가 다 주어졌으면 멈춰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생각이 많거나 그럴 때도 보통 퍼즐을 많이 푸는 것 같은데요. 숫자 퍼즐 같은 거 풀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시간 낭비를 꽤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시간 낭비 같이 들리지 않는 건 그냥 제 느낌인가요? 퍼즐. 저는 단카리님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음.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은근히 멍 되게 오랜 시간을 때리거든요. 평소 때도 때리시잖아요. 평소에 그냥 틈틈이도 때리고 음. 근데 일단 멍 때리면서 생각이 아예 안 들 순 없잖아요. 물론 저는 멍 때리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아니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기록이에요. 진짜 의미 없는 생각들의 나열이거든요. 근데 그냥 배고프다 지금 뭐 예, 먹을까 예. 이런 거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우와.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뭔가 괜히 소설 쓴 거 같고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기록해야 된다는 강박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그냥 1인칭으로 졸리다 배고프다 그냥 이렇게 일기처럼 쓸 수 있는데 그냥 괜히 그녀는 배고팠다. 배고프다 이러면서 근데 되게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신기하다. 네, 그렇게 쓰면 너무 그냥 멍 때린 것뿐인데 소설이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것도 효율추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런가? 다들 놀이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요새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효율적이게 노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게요. 내가 어떤 놀이를 진짜 좋아할까를 고민해보고 제가 사실상 공주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심심하고 다른 일 하기 싫을 때 이걸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전 그럴 때 퍼즐해요. 그러니까 진짜 놀이는 비효율적일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놀이는 항상 정당하고 즐거움을 주니까. 맞아요. 또 재밌는 놀이 있으시면 같이 해요. 공유해주세요. 완전요. 저 놀이 보따리입니다. 좋아요. 오.
너무 흥미로운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게임 목록 정리해주신다는 것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셋의 취향을 뭔가 수합한 게임을 떠올렸거든요. 네. 녹음하면서 같이 해보시죠 한번. 너무 좋아요. 또 뭐예요? 레이튼 교수라고 아세요? 저 알아요, 저 그거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 그거 해봤어요.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해봤어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요? 스토리도 있고 퍼즐 푸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돌아오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뭐 소문난 잔치도 좋은데 소문난 잔치 아니면 더 좋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놀이도 좋은데 비효율적이면 더 좋은 그런 자신만의 놀이를 한번 상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